네, 313페이지에 보면 실습 과제가 있어요. 실습 과제가 있는데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예제가 한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특히 문자열 처리, C-스트링 클래스와 관련된 이 예제는 클래스 하나를 온전하게 좀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예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날 잡아서 어떤 걸 만들자 이게 아니고 책 전체에 걸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7-7.1.2 실습과제 12를 실습을 하시려면 그 전까지 작성된 코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실습은 다른 실습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반드시 꼭 하셔야 되는 실습이에요.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가상함수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설명해 놓은 예제예요. 이게. 그래서 꼭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은 가상함수라는 것이 왜 재밌어지는지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그대로 가자면, C-string이라고 하는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 클래스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이제 메서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포인터 멤버가 하나 있어서, 문자를 세트하기 위한 set string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매개 변수로 무슨 const 캐릭터에 대한 포인터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자를 주면은 얘가 스스로 메모리 동적 할당하고 이제 그런 놈이죠. 이렇게. 근데 이런 함수를 얘를 일단 일반 함수로 정의한 거죠. 일반 함수로 정의했는데 문제는 이 함수의 코드예요. 이 함수의 코드에서 어떤 코드가 땅땅땅땅 등장하게 되냐면 잘 나가다가 중간에 이런 거 등장한단 말이에요. onSetString이라는 함수를 지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로 넘어오고 그대로 같이 넘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onSetString이라는 함수인데 이 onSetString이라는 함수가 얘가 가상함수로 정의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제가 가상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 이 C-string 클래스라는 놈을 제가 책에서 몇 년도 누구로 해놨더라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임의로 갈게요. 만약에 이 C-string 클래스라는 것을 2014년에 철수라는 친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2014년, 요게. 지금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 현재는 2016년인데, 그러니까 과거겠죠? 현재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수가 자기 메서드, 그러니까 얘는 일반 메서드인 거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가상함수를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함수들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얘를 부르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안에 코드가 뭐가 들어있냐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되게 웃긴 게 2014년의 철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코드는 한마디로 쓸데없는 바보 코드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코드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한 거야 이걸? 뭐 하려고 부르냐 이거죠. 굳이 부를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가상함수가 돼버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부르는 순간이에요. 이게 미래를 호출한다. 이 순간에.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 대해서 만약에 언젠가 파생 클래스가 나온다 이거죠. 파생 클래스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C-string인데 이번에는 EX라고 할까요? EX? Extended 확장형이 생긴 거야. 그러면은 얘를 연도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2016년에 이것을 이제 0이라는 친구가 파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게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뭘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이걸 기준으로 딱 놓고 생각하면은 소위 선배님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일단 묻어가는 거죠, 여기. 끌어 당겨 쓰는 건데, 얘가 만약에 이제 저걸 똑같이 재정의 하는 거죠. onset string. 이 함수를 재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버추얼이라는 말이 이 앞에 없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매개 변수 형식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정의를 만약에 해버렸다고 치면은, 재정의를 했다고 치면은 이 앞에 버추얼이라는 말을 안 써도 상위 클래스에서 이미 버추얼이잖아요, 여기가. 따라서 얘는 자동으로 가상함수예요. 이 함수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재정의가 이루어진 이 시점은 2016년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메서드 setString은 2014년에 만들어진 코드인데, 거기에서 이 함수를 부르는 것도 2014년에 만든 코드인데, 이걸 영희가 재정의해서 등록해가지고 이 친구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코드를 뭐라고 영희 코드가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자, 질문. 가상함수는 접근 형식이 중요해요? 실 형식이 중요해요? 실 형식이. 그러니까 사용자 코드, 즉 메인 함수 같은 데서 이런 코드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저기 CMY 스트링 클래스 인스턴스예요. 그 CMY 스트링 클래스가 아니고 EX 인스턴스인 A를 선언했다 칩시다. 그럼 A에 대해서 이렇게 set string 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대고 hello 이런 거 했다고 칠까요? 이렇게 했다고 칠까요? 그럼 이 set string 함수를 불렀으니 이게 불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함수 내부에서 얘를 불러버렸죠. 그러면 이 코드 때문에 이때 호출되는 것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제? 실 형식이. 그러니까 실 형식이 지금 EX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파생 형식게 불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미래를 호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코드는 2014년인데 함수를 콜했는데 파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미래의 것이, 재정이 된 것이 호출돼 버려요, 이때. 그러니까 2016년에 영희가 만든 게 호출하는 코드가 된다 이거죠. 2014년에는 별 의미 없는 코드를 호출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지만, 요렇게 해놓으면 딱 미래가 불려요.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철수랑 영희는 만난 적이 없는데 철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코드죠. 이것은 절차상의 어떤 흐름이겠죠. 이 흐름 속에서 이 흐름을 누가 만들었냐? 2014년에 철수가. 그런데 미래의 영희가 만든 코드가 그 흐름 속에 탁 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상함수를 이걸 재정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희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영희 관점에서 이걸 얘기하자면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영희는 이 함수를 스스로 자기가 만든 어떤 코드에서 이렇게 콜하지 않아요. 불리죠? 불리잖아요. by 누구에 의해서? 철수. 그러니까 2014년에 철수가 만들어 놓은 이런 흐름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얘가 불려요.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프레임워크야. 그러니까 called by framework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코드가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코드 때문에 지금 얘가 불려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런 가상함수를 재정의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 호출이 되냐는 거죠. 언제. 그리고 왜 호출이 되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하셔야 돼, 이거를. 언제 왜 불리냐 이거야.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해놨냐면 2014년에 철수가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자열이 세트가 되고는 있는데 이때 얘가 예상하기를, 얘가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요. 메모리 동적 할당 잘해서 잘 집어넣어서 어쩌고 이것만 고민하는데 미래 어느 때가 되면 이 세트되는 문자열에 대해서 뭔가 필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예를 들면 저기 아프리카 방송할 때 제가 맨날 문제가 되는 게
저의 닉네임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널널한 개발자에서 개발 같은 게 이제 하트로 바뀐단 말이에요. 문자의 필터링이죠. 그렇죠? 금치고 필터링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철수는 그 고민을 안 해. 지금은 얘는 메모리 할당하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걸 깔고 들어가는 영희는 이게 이제 개발 같은 금치거 개발이 금치거라니 참 짜증나는데 그죠? 그런 금치거를 하트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메모리 동적 할당이고 뭐가 거긴 관심이 없어요. 거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얘가 관심이 있는 건 오직 뭐냐면은 거기에다 대고 살짝 뭔가를 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코드를 보면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코드가 이 안에 항상 들어가요. 이 코드가 이게 좀 지우고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 콜드 바이 프레임워크 요건 지우고 이 친구 코드를 보면 항상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어떻게 되냐 저 코드는 조금만 다시 빼야겠네요. 안 되겠다 지우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이제 온셋 스트링이죠. 이렇게 온셋 스트링이라는 이 함수의 코드는요. 크게 보면 1번, 2번 이렇게 나눌 거예요. 1, 2가 뭐가 나올 거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코드가 나오냐면은 이게 0이죠. 그러니까 0이가 만드는 0희의 코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파생이죠. 그런데 이렇게 C my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땡땡 찍고 여기에다 대고 온셋 스트링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드가 또 3번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특별히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재밌어지는 건 뭐냐? 2014년에 철수가 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런 흐름을 지가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내부에서는 메모리 동적 할당도 하고 뭣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무 코드도 없지가 않고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엇인가 철수의 코드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0이 코드가 그러니까 온셋 스트링이 불렸는데 이 함수를 불러서 얘가 불렸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0이의 이 온셋 스트링이 불렸는데 이때 0이가 코드를 이렇게 짰다면은 0이 코드가 불린 다음에 2014년 철수 코드가 불리고 나서 그 다음 블라블라야. 그러니까 코드 순서가 1번, 2번, 이 밑에 3번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보통 이제 제일 많은 거는 1, 2로 하든지 2, 3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옛날 코드, 레거시 코드 전에 내 걸 뭔가 먼저 선행을 할 건지 옛날 코드 돌려놓고 후행할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집어넣어 놓고 앞뒤 붙이든지.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모양새는 1번, 2번 순서 아니면 2번, 3번 아니면 1번, 2번, 3번 순으로 코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코드가 어디 들어갔는지 요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2번, 1번은 예? 2번, 1번이요? 2번, 1번 어디 있어요? 2번, 3번? 1번, 2번? 네. 2번, 1번은 안 되는 거예요. 2번, 1번으로요? 네. 그 얘기를 하려고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2번, 3번이죠. 네. 요걸 뒤집어서 쓰면 되는데, 제가, 네,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요거 빼고, 네, 요 설명은, 그러니까 요거 빼면은 2번, 3번이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옛날 코드 돌려놓고 나서 요즘 추가한 2016년 코드가 후행하는 거죠. 뒤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드를 짜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과거의 코드죠. 이거는 이 화면이 잘리나? 요건 하여튼 과거의 코드고 그럼 요게 이제 새로 추가된 코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코드들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이게. 오케이? 이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C++ 프로그램을 제대로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책을 통틀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얘예요. 한 두세 개가 최고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일단 1번. 이거 1번. 그러니까 C++ 개발자가 정말 실력이 있으면 2014년 철수의 관점이 됐을 때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한 다음에 그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열어놔야 돼요. 젠장, 어려워. 이게 그러니까 C 개발자는 맨날 뭔 생각만 하냐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의 코드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런데 소위 이런 흐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 코드가 요만하지만 내 걸 갖다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내 코드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자기 것으로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대체시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재정의 하면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그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상위 클래스 거를 호출해 버림으로써 두 개의 코드가 공존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짜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가장 흔한 형태. 만약에 여기에서 2번을 없애버려 가지고 0이 코드인 1번만 놔둔다든지 1, 3번만 이렇게. 그러면 이런 옛날 코드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과거의 코드는. 그러면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이 코드를 0의 코드로 완벽하게 대체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졌음, 지금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파생시켜서 없애버리고 내 걸로 대체시키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setString 함수를 재정의 한다고 쳐봐요. 이걸. 그러면 이게 일반 메서드지만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자, setString 함수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메모리 할당 같은 거 이런 거 여기서 알아서 다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희가 똑같이 그걸 재정했다 치자고요. onSetString 말고 이번에는 얘가 setString을 재정했다고 칩시다. 이걸 똑같이 재정했어요, 영희가. 그래서 cMyString EX 클래스에서 여기서 다시 setString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재정의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의 코드에도 항상 보면 어떤 코드가 나오게 돼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cMyString이죠. 이 베이스 클래스의 setString을 호출하는 코드가 주로 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또 번호를 생각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박아놓고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안에서 메모리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상황, 1번 상황은 메모리가 할당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메모리 여기 문자열이 뭔가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자열이 메모리 동적 할당해서 거기 안에 담기는 건 이 순간이고 얘는 그 전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요? 프리 필터를 딱 거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이걸 걸어봤더니 이 안에 이제 금치거가 들어있더라. 여기서 없애버려야지. 미리 선처리하겠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예 메모리를 안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쌍욕이 이 문자란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잡지 말고 그냥 아예 실패. 예? 함수가 실제로 문자열을 세트 안 하게 if문 같은 거 걸어갖고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3번 같은 경우는 메모리 할당됐고 거기에 문자열이 대입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후행 처리 이렇게. 그러니까 파생 클래스에서 기본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력화시켜서 기존의 것을 없애고 내 코드로 대체할 거냐, 아니면 기존 코드와 더불어 공존할 거냐. 그러니까 뭐뭐 전후로 코드를 추가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면 명백히 개념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이제 확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의를 한 이유가 뭐냐?
이 코드를 확장시키려고 여기 있던 기능보다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재정의라는 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코드가 확장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거꾸로 그래서 단점이기도 해요. 늘어는 나는데 줄어들진 않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2016년이잖아요. 그러면 0이라는 애가 좀 똘똘한 친구면 뭐 고민해야 돼 이제 얘가. 그렇죠. 2016년 지금 말고 미래 누군가가 자기가 만든 클래스를 이렇게 또 파생시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뭔가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기다 코드를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가 지금은 클래스 이렇게 상속관계에 있는 거 2개 갖고 논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얘기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재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 뭐 예를 들면은 CMyString 같은 함수가 하나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얘하고 어떤 연결되어 있는 무슨 뭐 CData라는 클래스도 있는 거고, 근데 이 CData라는 놈이 다시 또 뭐 어떤 클래스랑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CTest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연결돼 있다. 얘가 쟤한테 대해서 뭐 좀 뭐 이렇게 접근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매니저, CMGR 뭐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뭐 하고 앉았냐? 예를 들면은 이 CMyString 클래스 인스턴스를 막 생성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얘가 접근하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치자고요, 이제.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C 매니저 함수에서 뭐 예를 들면 new data라는 함수를 불렀다 이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내부에서 new를 하는데 CMyString 데이터를 이렇게 new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뭐 포인터로 접근해서 어떤 뭐 테스트니 뭐 세스트링이니 이런 거 호출한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지가 링크 디렉토리 얘를 또 관리를 하든 뭘 하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배열 연산자 제공해가지고 스트링 컨테이너 뭐 이런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배열 형태로 얘네들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된 건 언제냐면은 이게 이제 2014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영희가 이걸 파생시켰다고 쳐봐, 이렇게. 블라블라 EX로. 2016년에. 자, 그러면 이만큼의 덩어리가 있죠? 그 덩어리에 얘가 지금 살포시 숟가락 얹어서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생성해서 뭘 부르고 그때 어떤 메서드를 콜해서 근데 그때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무슨 가상함수가 불리고 이 모든 흐름인데 이 개별적 흐름이 무엇하고 합쳐지냐면 여기에 이제 등장한 것은 관계죠. 클래스들 간의 관계와 흐름이 동시에 나오니까 관계에 따른 흐름이 있고 객체별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갑자기 2D가 돼버려. 흐름 얘기가. 근데 그들 간의 흐름이고 관계고 마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뭐 철수네하고 길동이네가 둘이 엄청 친해. 그랬더니 둘이 어릴 때 약속을 한 거야. 야, 길동아, 우리 철수야, 나중에 네가 아들 낳고 내가 딸 낳으면 우리 사돈하자. 계약을 맺었네? 애들이 나왔어. 그 여기도 애들이 나왔어. 근데 얘네들은 자기의 의지와 아무 관련 없이 그냥 태어나면서 부부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기본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여기 흐름이 2D라고 표현한다면 보통 이제 3차원에서 시간의 흐름을 넣으면 4차원으로 보죠. 그러니까 여기 갑자기 시간 개념이 딱 껴들어가니까 이 흐름이 순식간에 2D가 아니고 4D가 돼버려 이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고 가상함수 문법 외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건 쉬워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볼 줄 아냐 모르느냐가 이게 이제 프로하고 아마를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면 프로고 이거 안 되면 아마추어.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
잘 해가지고 시험 문제 정답 잘 맞출 사람들이면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아까 그 311페이지인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접근 형식이냐, 실행 형식이냐. 그것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 그런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어.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로 프로는 제대로 짜야 된다. 그러면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잘 좀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재 316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뭐 이제 제가 방송이니까 그냥 개새끼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 316페이지 예제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셋스트링에 멍멍이 아들로 해놨는데, 네. 차마 책에는 야이 삐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미 말해버렸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멍멍이 아들이라고 바꿔놨는데, 네. 나름 웃으면서 공부하자, 뭐 그런 의미로다가. 네. 그래서 요 사실, 저게 이제 필터링과 관련된 거죠? 네. 설명을 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필터링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일반 메서드 제정해서 필터링하고, 예, 글자를 걸러낼 거냐, 아니면 이 2014년 철수 관점에서 무슨 그 온셋 스트링 같은 거 만들어갖고 파생 형식에서 재정의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정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관계와 흐름이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꼭 지하철 같아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뱅글뱅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흐름은 이미 정해진 거죠. 이러한 구조도 정해진 거죠. 뭐 어떤 예를 들면 강남역 옆에 뭐 교대역이 있고 그런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요 그게? 모르지. 뭐 내가 저기 뭐 좀 예? 예, 서울시를 상대로 심시티 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 되면 모르지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해졌다라는 뭔가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대략 강남역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청역을 가야겠어. 그러면 이때 C++ 개발자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갈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최단 경로 찾고 어쩌고 그건 C 개발자고 C++ 개발자는 뭘 뒤져야 돼 이제? 뭘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일로 가려면 지하철 타고 인터넷에서 뭐 검색해요? 노선도.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산 때려봐. 왼쪽으로 신도림 방향으로 도는 게 나을지 이렇게 갈지 아니면 교대까지 가서 갈아타서 올라가는 게 나을지 계산기 두드려 봐야 돼.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마 시청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더라도.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시청에 갔다. 그러면 여기 도착만 잘했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것이 과연 결과론적으로 정답이죠. 하지만 어떻게 가는 게 적절했냐. 이건 생각해보는 문제라는 말이에요. 전략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 교대역 같은 데 가서 재수 좋으면 앉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사람이 많이 환승하니까 앉아서 갈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나는 갈아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일로 갈지 절로 갈지 최대한 좀 빨리 가는 놈을 둘 중 하나 고르면 되겠죠. 행여 잘못 골라서 좀 더 도는 방향으로 갔다 해서 잘못한 건 아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나와버리면 항상 고민해야 될 건 뭐냐. 내 코드를 어디에 끼워 넣을 거냐. 즉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 그러니까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를 봐야 돼.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다음 뭐 파악해야 돼? 어느 역에서 타서 몇 번 출입구 뭐 어떻게 타서 최단 경로로 빨리 갈아타려면 뭐 그거 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객차가 오면은 열차가 오면은 뭐 소리가 나겠죠? 그럼 나는 그때 뭐 이렇게 왼발부터 움직여서 잽싸게 문이 열자마자 탄다. 뭐 이거 고민해야 된다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전동차 만드는 법을 고민하고 앉았고 예를 들면 무슨 다리 건널 때 뭐 운전해서 가시는 분들이 봐야 될 뭐 지도를 검색하고 앉았고 그런 노력은 한마디로 몽땅 다 삽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말로. 그렇게 되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가상함수는 뭐 고민해라? 언제 호출되냐 이거죠. Called by framework. 그러니까
그 함수는 때가 되면 불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재정의를 해서 집어 넣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언제 무슨 이유로 불리냐는 거죠. 그걸 내가 알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317페이지 요거 하나만 좀 보자면, 여기 보시면은 그 파이널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네,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하는데 버추얼 어쩌고 저쩌고 해놓은 건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파이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파생 클래스에서 그걸 재정의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컴파일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여기서 만들어 놓고 파생 형식에서 이게 재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다면 거기다 파이널이라고 키워드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 파이널 키워드가 언제 추가됐냐면 C++11부터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구형 컴파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그 파이널 키워드를 쓰는 순간 컴파일 오류가 날 거고, C++11 이상을 지원하는 컴파일러라면 저 파이널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재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 전까지, 11 전까지는 언제나 허용되는 것이었으나 11 이후로는 파이널 키워드의 등장으로 재정의 자체를 문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이런 것은 좀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이제 관계와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뭘 하나 하게 되면 저런 클래스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관계들이 많고. 네. 처음에 그걸 설계를 잘 해야 당연히. 그렇죠. 그걸 이제 뭐 할 때 큰 종이에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네. 하는데, 그런 그리는 툴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그 UML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를 네. 쓰는 거고요. 스타 UML인가? 뭐 하여튼 몇몇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게 참,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그걸 열심히 설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험에 의존하는 편이죠. 그래서 일단 어떤 프로그램을 짜자라고 했을 때, 대충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굳이 설계도를 그리진 않아요. 네, 근데 FM을 논하자면, 그렇게 하면 좋죠. 네. 그리고 툴에서도 보면, 우리 비주얼 툴에서 보면 해주진 않았는데 UML 뭐 이렇게 뭐 예, 돼요. 있어요. 비주얼 소스를 스튜디오에. 갖다가 UML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아, 예, 맞죠. 예, 맞죠. 소스 코드에서 UML 뽑아주는 것도 있고, 편집도 되고, 하다못해 각종 그 UML 차트 그릴 수 있게, 뭐, 시퀀스 차트랑 클래스 차트랑 막 할 수 있는데, 그걸로 코드 제너레이션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된다 해도 별로 쓸모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별로 의미는 없고, 그래서 이런 클래스 간의 관계도를 그려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프로젝트를 뭔가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클래스가 예를 들면 한 200개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00개에 대해서 이딴 걸 그려야 될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GUI라든지 뭐 어떤 제어 체계라든지 딱 기능적 명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고, 큰 틀에서 뭐하고 뭐가 모듈 수준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이게 중요하지, 뭐 진짜 별 5만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심지어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어디서 차용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땡겨 왔더니 이거 파생 클래스랑 이거랑 의존성이 있는 이 클래스를 같이 가져와야 된다는 등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끼우는 사람 관점에서는 솔직히 이게 필요한 거지, 이 C 테스트가 필요한 건 아닌데, 이걸 쓰기 위해서 얘를 같이 끌고 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솔직히 이런 건 차트 그리기도 못해요.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덩어리로 추상화되는 거죠. 차용해서 온 클래스들이 있죠. 그럼 걔네만 모아놓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게 현실성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짜다 보면 많이 바뀌죠. 뭐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때그때 이 그림을 맨날 다시 그리고 앉았다. 직원이 C++ 개발자인데 보니까 마우스질을 열라하고 있어. 너 뭐하니? 봤더니 이거 그림 업데이트하고 있대. 너 왜? 그랬더니 지금 클래스 관계도가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고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거는 이지어일까요? 해지어일까요? 막 그딴 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잘 그려. 짜증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문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글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 그러니까 클래스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200개가 중요도를 부여했을 때 큰 틀의 어떤 프레임워크에 직접 개입하는, 뼈대에 개입하는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만 좀 그려주셔도 그 정도 선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실까요? 네. 혹시 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함수 아까 셋스트링을 네. 버추어를 안 붙이셨던 것 같은데 파생 형식에서요? 바로 전에 설명하실 거예요. 아, 셋스트링은 일반 메소드였어요. 안 붙이고 목적에 따라 그냥 안 붙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그 메소드를 만든 사람이 생각을 해야죠. 이걸 가상화를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가상화를 시키겠다는 건 미래에 누가 그걸 재정의 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 재정이 된 함수의 코드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내가 가상화를 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대정이 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쓰겠다는. 뭐 그렇죠. 그냥 뭐 네. 그냥 그 만약에 파생 형식에서 재정의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나는 내 것의 셋스트링을 부르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상화 시키면 안 되죠. 거꾸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생은 파생, 기본은 기본. 그러니까 각자 따로 놓게. 그러니까 버초를 넣는 순간 얘 따로가 아니라 그 함수를 중심으로 둘이 엮이는 거죠. 이제 뭔가가 또 생겨나는 거죠. 흐름이 엮여버리죠. 코드 흐름이. 답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하는 거죠. 네. 답변이 됐으라고 보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